자, 이제 2025학년도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원순열 여러가지 순열 파트죠. 예제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학생이 3명이 있고요. 1학년 학생은 A, B, C라고 하겠습니다. 2학년 학생은 3명이 있네. D, E, F. 3학년 학생은 뭡니까? 2명이 있어요. G, H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원탁이 앉는데 같은 학생끼리는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방식은 이웃해야 된다 했으니까 요거를 일단 한 덩어리식으로 보고 3명을 먼저 앉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원탁에 이 3명을 원탁에 앉히는 이렇게 앉히는 방법은 일단 2팩토리얼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앉은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D, E, F 여기 G, H 있으면 요것들끼리 이제 자리 바꾸는 걸 또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지? 요거 자리 바꾸는 거 3팩토리얼, 요것도 자리 바꾸는 거 3팩토리얼, 요건 자리 바꾸는 거 2팩토리얼.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잖아요. 오늘 2가지, 6가지, 요거 6가지, 2가지. 12의 제곱이니까 144가지.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그지? 자, 그런데 이제 뭐 풀이가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풀이를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자, 요거를 이제 봤으면, 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일단은 요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게 3학년이니까 3학년부터 먼저 하나 앉힙시다. G를 앉힐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G가 앉았습니다. G가 앉으면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고. 그러면 H는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군데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면 자동적으로다가 이렇게 학년별로 앉아야 될 덩어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지? 요게? 그러면 1학년, 2학년인데 여기 1학년, 2학년 앉을 것인가 2학년, 1학년 앉을 것인가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1학년이 가기로 했고 여기 만약에 2학년이 가기로 했으면, 자, 이 3명이 이제 여기다 앉는 거는 3팩이에요. 3팩. 이미 앉았기 때문에 원순열이 아니라고. 3팩토리얼, 얘들도 여기 앉는 방법이 3팩토리얼.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유제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6개의 합통이 부채꼴로 이루어진 원이 있는데 6개의 부채꼴에 서로 다른 6개의 색을 모두 칠하는 방법. 그냥 단순 원순열이죠. 6명을 원통에 앉히는 방법 5팩토리얼 해서 120까지 외워. 5팩은 120. 자, 요거는 뭐 너무 쉬운 교과서 수준의 문제였으니까. 자, 이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접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을 때 인접한 2개의 접시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4 이하인 경우 요게 존재하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존재하도록. 자, 1, 2, 3, 4, 5, 6이 있는데, 자, 요것들 중에서 어떤 2개가 인접했을 때 4 이하가 되려면 그 이하가 될 수 있는 게 1하고 2 맞죠? 혹은 1하고 3 이 두 종류밖에 없죠. 맞죠? 그러면 결국은 4 이하인 경우가 존재하려면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1과 2 요게 이웃하거나 혹은 1과 3이 이웃하는 경우 요거를 갖다가 구하라 이 소리 아닙니까? 1하고 2가 이웃하거나 건하는 합집합이에요. 혹은 1하고 3이 이웃하는 원순열의 가지수를 구하라. 지금 이 번째인 거예요. 되나? 그러면 요거는 그냥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이라고 볼게. 맨날 이렇게 쓰기가 귀찮아서. 그럼 요거는 자,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요거를 계산하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1하고 2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한번 구해보면 원탑을 그려놓고 생각할게. 이 2개를 그냥 묶어서 한 덩어리처럼 생각하라는 소리니까 1명, 2명, 3명, 5명을 원탑에 앉히는 방법은 4팩토리얼인데 그 안에서 만약에 1, 2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 이렇게 가있다 치면 4팩인데 요 안에서 이 2개 자리를 바꿔도 되잖아요. 되죠? 근데 이제 요 뒤에 거는 그러면 1, 3이 이웃한다는 말은 1, 2일 때랑 완전히 똑같겠죠. 그러니까 요거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럼 똑같은 거 2번 더 하는지 말고 요거 그냥 2배 합시다.
거기서 이제 이걸 빼주면 되는데 1, 2도 이웃하고 1, 3도 이웃한다. 인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죠. 1이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인 거죠. 1이 무조건 중간에 있고 이렇게 있어야만 1하고 2도 이웃하고 1하고 3도 이웃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1, 2, 3을 한 덩어리로 보되 1이 무조건 중간에 위치해야 돼요. 1의 위치는 바뀌면 안 돼. 그래야지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가지수는 여기서도 더해졌고 여기서도 더해지니까 한 번은 빼줘야 된다. 그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1, 2, 3을 갖다가 한 덩어리로 보고 이렇게 대신에 무조건 이런 정중앙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4명을 여기다 앉히는 방법이니까 일단 3팩인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앉히는 방법이 3팩인데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이때는 자리 바꾸는 게 3팩토리얼이 아닙니다. 큰일 나요. 1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 요 둘만 자리를 바꿔 지휘할 수 있지. 2팩토리얼이 된 거야.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24 맞죠? 맞아요. 24에다가 요거 두 개 곱하면 4를 곱하면 되죠. 96이에요. 96에서 빼기 하기가 요거는 얼마야? 12인가요? 12? 84가지가 된다. 자, 요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요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다이렉트로 구한 거고, 보시다시피 다이렉트로 구하는 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랐어야 되노?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떠올랐어야 돼. 자, 이거 지금 다이렉트로 가는 거 보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여사건이 떠올랐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한국말 해석이 중요하다는 게 4 이하인 경우가 존재하도록이라고 했어요. 있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럼 저놈의 여사건은 뭐야? 전혀 4 이하인 놈이 나오면 안 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전체 가지수에서 4 이하인 경우가 안 나오는 가지수를 빼면 답일 거다. 그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여기서는 정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 다이렉트로 가는 풀이보다. 자, 여사건 한번 보여본다. 자, 이거를 이제 이 전체 가지수에서 다이렉트로 구하는 게 이제 힘드니까 여사건을 갖다가 뺄 건데, 전체는 일단 6명을 원탁에 나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이렉트로 갈 때 이때 6개를 다 그려놓고요. 결국은 1하고 2 그리고 1하고 3이 절대 이웃하면 안 된다. 둘 다 이웃하면 안 된다. 그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놈이 누구예요? 1이죠. 1부터 까는 거예요. 자, 1을 여기다 깔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자, 1은 깔렸어. 그 다음에 요 양옆에 2하고 3이 절대 못 온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2하고 3은 일단 냅두고요. 4, 5, 6을 먼저 이 1 주변에 깔아야 되면, 자, 생각해보세요. 1이 깔아졌어요. 더 이상 원순율이 아닙니다. 그럼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누군고? 4 또는 5 또는 6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4가 왔어요. 그럼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누군고? 5 또는 6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5가 왔어요. 그러면 4하고 5가 배치되니까 이제 남는 게 3개 아닙니까? 요거는 그냥 여기다 나열하면 되죠. 3팩토리얼. 자, 이렇게 처리하면 끝나는 거죠. 자, 갑니다. 요거 보니까 3팩이 보이니까 3팩 묶어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5, 4가 남아있으니까 20이 될 거고, 빼기. 요거는 요렇게 하면 얼마예요? 6인가요? 6. 따라서 3팩은 6이고, 요거는 빼면 14니까 84가지. 요렇게 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여사건이 훨씬 편하다라는 거 느끼면 되겠어요. 뭐 기초적인 문제니까 어떻게 풀든지 간에 답은 나올 테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제 2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예제 2번 문제를 갖다가 이제 풀어봐야겠네. 자, 이제 예제 2번 문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의 순서 쌍계수를 갖다가 구해라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 이거를 하나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부분집합의 순서상 개수라 하면 결국은 벤 다이어그램의 결정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전체 집합이 1, 2, 3, 4, 5가 있는데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딱 그릴 때 말이야. 지금 만약에 집합이 x가 있고 y가 있다 치면 일단은 이 문제에 관계없이요. 1, 2, 3, 4, 5를 가지고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나오는지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1부터 5까지 운명이 다 결정돼야만 해요. 뭔 소리냐? 1이 여기 있다. 1의 운명이 요 안에 들어갔다 결정됐어. 이런다고 부분집합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2, 3, 4, 5도 전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2,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5. 1부터 5까지 운명이 다 결정되면 드디어 보세요. 요 그림 하나당 뭐가 매치가 되냐면 자, x, y라는 순서상인데 x는 1, 2, 3이라는 집합, y는 3, 4라는 집합. 보시다시피 이 벤 다이어그램 하나가 이 순서상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1대1 대응이에요. 따라서 이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가지인지는 이 벤 다이어그램의 개수가 몇 가지인지로 대신 대답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는 아무 제한 조건이 없어서 이놈이 이렇게 되는 벤 다이어그램 개수를 한번 지금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1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라고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네 가지. 2도 네 가지. 3도 4가지, 4도 4가지, 5도 4가지니까 4의 5제곱계가 나온다. 그래서 눈치 빠른 학생들이 알겠지만 중복 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함수 결정의 방법이고 사실은 벤 다이어그램의 결정 방법이 중복 순열이고요. 사실은 이것도 이제 함수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A고 B고 C고 D라고 보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1, 2, 3, 4, 5가 여기 A, B, C, D로 대응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됐단 말이 1이 여기 들어갔다. 그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순열이잖아요. 중복순열은 함수 결정 방법 혹은 벤 다이어그램의 결정 방법을 말하는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상 개수 있잖아요. 이런 순서상 개수. 부분집합의 순서상 개수 물으면 너는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개수를 떠올려야 돼. 됐나? 다만 이 문제는 이런 제한 조건에 맞게끔 요 벤 다이어그램을 결정해보라.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일단 큰 줄기는 이거란 거야.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 가조건을 보니까 x, y의 합집합의 개수가 4개 이하여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가 가장 강력한 조건이에요. x의 모든 원소의 합은 10이다. 자, x라는 원소가 될 수 있는 게 원소의 충합이 10이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먼저 이거 전체 합부터 구해보는 거예요. 15입니다. 왜? 이 중에서 몇 개를 더해야 10이 될지를 떠올리기보다는 이 전체 합에서 몇 개가 빠져야 10이 될지가 더 편하잖아. 돼요? 그러니까 여기 15잖아요. 그럼 5만 빠지면 돼요. 5. 그럼 5가 빠질 때 원소 하나가 빠지면 사실은 4개가 남겠죠. 돼요? 그러면 5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소 하나짜리는 5밖에 없죠. 그러니까 5가 하나 빠지면 1, 2, 3, 4가 될 수 있는 거예요. x가. 두 번째는 x가 뭐가 될 수 있는지를 지금 적어내고 있다. 원소 하나로만 5가 빠지는 방법은 5가 그냥 팍 빠지는 한 가지밖에 없었고 원소 2개가 빠지는 방법은 1, 4 빠져도 되고 2, 3 빠져도 되죠. 1, 4가 빠지면 2, 3으로가 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1, 4가 빠지고 2, 3이 빠지면 1,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x가 될 수 있는 놈을 딱 설정을 해놓고 요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요거를 만족시키도록 1부터 5까지를 여기다가 배치하는 방법을 묻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의 결정 방법이 순서상 개수랑 같다는 걸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그럼 먼저 쉬운 것부터 갈게요. 이거부터 가보자. 일단 1, 2, 3, 4가 요 x에 배치가 돼야 돼. 되겠죠? 그럼 1은 두 군데 갈 수 있고요. 2도 두 군데 갈 수 있고 3도 두 군데, 4도 두 군데니까 2의 4제곱이라고 보겠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정신 차리세요. 5라는 놈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건을 봐야죠. 이 합집합 안에 원소가 4개 이하만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요 x자리에 4개가 들어갔어요. 그럼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즉 5라는 거는 절대 여기 못 들어와요. 그럼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니?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5는 무조건 밖에 가요.
되고 있니? 오케이.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자, 2가 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3도 두 군데, 5도 두 군데니까 2의 3제곱인데, 아직 여기서 처리가 안 된 놈이 있잖아요. 누구가 처리 안 되냐면 1하고 4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 요걸 이제 만족하도록 얘를 배치해야 돼요. 일단 요 안에 3개가 들어와 있으니까 일단 여기 안에는 4개 이하니까 일단 여기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원소 제한이 1개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여기 이미 3개니까 여기 1개까지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 4개 이하니까. 오케이. 그걸 고려하면서 자 1. 일단 요집합 안에는 못 들어가. 요집합 안에는 요것만 들어가야 된다 했으니까 1은 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있고 4도 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여기서 뭘 빼줘야 되냐면 집중해라. 1하고 4가 전부 여기 들어오는 요 경우도 요 안에는 들어가 있단 말이야. 4가지 중에 한 가지. 근데 요런 경우는 안 되는 게 여기가 이미 3개였고 여기 2개면 5개잖아요. 4개 이하여야 된다 했어. 되나? 자 다시 여기 이미 3개가 들어와 있어.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4도 두 군데에서 2의 제곱이라고 썼는데 요 4가지 안에는 1하고 4가 몰빵해서 여기 들어오는 한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3가지가 2가지가 되니까 5개가 돼서 요걸 만족 못 시키잖아요. 하나 빼줘요. 자 얘는 그러니까 동등하겠죠. 얘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16가지가 나오고요. 요거 몇 가지가 나오냐면 얼마야 이거? 83은 23가요. 요것도 24가지. 따라서 이렇게 딱 더하면 이거 얼마예요? 40이고 얘까지 딱 더하면 64가지가 나오네요. 2번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결정하는 방법이 요 부분집합의 순서상 결정하는 방법과 같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복 순열이라는 거는 부분집합의 수 그러니까 함수의 결정 방법과 같은 게 결국 이것도 함수와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걸 아까 보여드렸죠. 자 3번을 가봅니다. 0, 1, 2 중에서 중복 클합에서 6개를 백화의 일렬로 나열할 때 중복 순열이네요. 서로 다른 놈을 또 나열까지 해야 되니까. 6자리 자연수 중에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자연수 10의 배수 10의 배수는 이 끄트머리가 무조건 0으로 끝나야죠. 그러니까 이 끄트머리는 지금 0으로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첫 번째 자리 숫자는 6자리 수가 되려면 0은 올 수가 없죠. 뭐 이게 다예요. 그러면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요 1하는 이 두 가지밖에 없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3가지씩이 다 올 수 있으니까 셋 3의 4제곱이 된다. 81을 2배 하면 162가지. 1번이 정답이었다. 그 소리입니다. 아주 손쉬운 진짜 기초 중에 생기초입니다. 자 이제 예제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이야기죠.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예요? 올해 순특강은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크게 문제가 첫 단원이라서 그런지 크게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자 예제 3번 가보겠습니다. 감나무가 5그루가 있고요. 자 감나무 5그루가 있고 사과나무 1그루, 귤나무 3그루, 배나무 2그루. 복잡하다 그지? 일렬로 심는데 사과나무는 이렇게 쓸게 그냥 모든 감나무보다 오른쪽에 모든 귤나무보다 왼쪽에 그러니까 감나무, 사과나무, 귤나무는 순서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들이 심어질 자리만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심어야 된다. 12그루를 모두 심는다 했네요. 자 그러면 감나무, 사과나무, 귤나무 이런 것들은 이미 자리가 결정되어 있어요. 이제 배나무하고 복숭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12개 중에서 이제 배나무하고 복숭아 요것만 이제 배나무 복숭아나무가 있는데 요게 이제 배나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복숭아나무 B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요 12그루를 요 상황 맞게끔 나열하는 방법을 물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는요 그냥 요거 3개만 배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남는 빵꾸 뚫린 자리에는 알아서 요 순서대로 지들이 알아서 한 가지로 기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가 되니?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12개 중에서요. 이 세 놈이 나열될 세 군데를 골라놓고 예를 들어서 요래 해놓고 요 세 개를 여기다가 이제 나열해야죠.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서니까 3팩 나누기 2팩 이렇게 하면 되죠. 이래가지고 여기 만약에 A, B, A 이렇게 나열됐다 치면 빵꾸 뚫린 자리에는 감나무가 몇 그루 5그루 그럼 그 다음에 사과나무 몇 그루 사과 그 다음에 귤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죠.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나누기 3팩 6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는 220에다가 곱하기 이거는 3이죠. 답은 그래서 660까지가 나온다. 이게 1번의 정답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볼펜이 각각 2개씩 있는데 자, 검은색은 이렇게 표현할까요? 빨간색은 이렇게 표현하고 빨간색은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검은색, 이게 파란색, 이게 빨간색이라고 할게요. 이 6개의 볼펜 중 5개를 택하여 5명의 학생에게 1개씩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풀이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풀이는 말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 6개 중에서 6개 중에서 5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 65라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 6개가 다 다른 6개가 아니죠. 여러분 또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확률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경우의 수 묻고 있어요. 확률 구할 때는 똑같은 놈도 다르게 봐야 된다 했지만 이건 지금 경우의 수란 말이야. 헷갈리면 안 돼. 이 중에서 일단 5개를 골라야 되는데 그게 65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럼 일단 이 세 종류 중에서 어떤 한 종류가 한 개만 사용될 거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든 둘 중에 하나가 빠져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그래야지 5개가 되니까. 그럼 이 세 종류 중에서 어떤 놈 한 개를 뺄래를 결정해주자. 3이죠. 그럼 이제 이 빨간색 이렇게 이제 얘가 빠지게 됐다 치자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5명에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됩니까? 5팩 나누기 똑같은 거 2개니까 2팩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요거를 계산해보면 3 곱하기 5팩은 120이고요. 요거는 4니까 이렇게 되고 90까지.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요건데, 자, 이제 요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맞지? 근데 이제 이 5명인데, 하나, 둘, 셋, 넷, 5명인데, 여기는 네, 5명 있고 하나는 연필꽂이가 있어. 이 6개를 여기다가 나눠주는데 그 연필꽂이에 꽂히는 놈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연필꽂이에 꽂히는 놈은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5명이 받아가는 거잖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6개를 여기다가 나눠주는데 연필꽂이에 꽂히는 놈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꽂히는 거고 5명은 이제 5개를 받아가는 게잖아. 따라서 답은 6팩 나누기 2팩 연필꽂이에 꽂히는 놈은 그냥 그거 보관되는 거야. 연필꽂이에 꽂힌 채로. 이게 답이에요. 125를 8로 나누면 되죠. 120이 아니지. 요거는 120 곱하기 6이죠. 5팩토리얼이 120이니까. 그럼 요거는 뭐야? 얼마야? 428 보이는 게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이렇게 될 거니까 90까지 똑같이 90까지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죠. 사실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좀 써서 푸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연필꽂이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 6개를 나열해버리면 연필꽂이 꽂히는 놈은 그냥 그대로 보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가능한 게 1대1 대응 개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그라미, 세모, x 요 상황을 실제 상황에서는 동그라미, 세모, x 요걸로 보겠다는 거죠. 연필꽂이 꽂히는 놈은 그냥 그걸 그대로 보관하는 걸로 보고 요 상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오른쪽에 있는 상황을 요구했지만 왼쪽 상황과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왼쪽 상황과 오른쪽 상황은 가지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번을 풀어봤고 5번 가봅니다. 5번.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P 지점은 지나지 않고 Q 지점을 지나 B 지점으로 최단 경로로 가는 방법은 P 지점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여기 지금 이제 공사 중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P는 지나지 않고 자, A에서
P는 지나지 않고 Q 지점까지 간 다음에 다시 B로 가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라. 이게 질문이네. 질문만 딱 써놓고 큰 그림으로 보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자, 다 해보자. 여기 공사 중이다 이렇게 나오면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거점을 갖다가 정하는 거죠. 중간 거점, 경유지를 정한 다음에 분류해서 푸는 게 있어요. 일단 이제 경유지 지날 때 공사 중인 놈 대각선 방향으로 경유지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 이유는 일직선상으로 잡으면 겹치는 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개념 강의 듣고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보면 여기 이제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이라고 하는 거요. 여기 가서 여기까지 가는 요거를 이제 그대로 한번 구해보는데 반드시 최단 경로로 이동해야 돼요. 1번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A에서 1번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한 가지밖에 없고 이 1번에서 Q까지 가는 최단 경로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Q에서 B까지 갈 때는 요 박스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로가 3개 있고 세로가 1개 있으니까 4팩 나누기 3팩 합쳐도 되고 생각해야 될 종류가 2종류밖에 없으면 4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한 자리만 결정해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A가 기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C1 이래도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A에서 1번을 거쳐서 Q까지 간 다음에 B까지 가는 경로가 구해졌습니다. 4가지. 자, 이제 2번 경로 갑니다. A에서 2번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세로로가 3개가 있고 가로가 하나가 있으니까 이것도 뭐 4팩 나누기 3팩 해도 되지만 4C1 가겠습니다.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Q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여기를 쳐다봐야죠. 여기를 4개, 1개니까 5C1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아까 구해놨으니까 4 이렇게 됩니다. 80까지 갑니다. 80까지. 3번 갑니다. 자, 이번에는 지우고 헷갈리니까 요 박스를 따라서 3번까지 최단 경로로 가야 되면 가로가 3개고 세로가 1개니까 4팩 나누기 4팩. 요번에는 조합 안 쓰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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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요걸 라이어라는 방법에 가지수니까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3번에서 Q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요걸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 따라서 가로가 2개, 세로가 3개. A, A, B, B, B. 그러니까 5팩 나누기 2팩, 3팩 해도 되고 아니면 종류가 2종류밖에 없으면 한 종류만 신경 씁시다. 5자리 중에 A가 들어갈 2군데를 결정해 주면 되니까 5C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항상 언제나 4죠. 계산해보면 이거는 10이니까요. 160까지요. 자, 마지막 4번. 자, 여기서 A에서 4번까지 오는 최단 경로는 한 가지죠.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Q까지 갈 때는 요 박스를 따라가야 되는 거. 맞죠? 이게 한 칸이고 이게 4칸이니까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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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라인하는 방법 봐도 되고 아니면 5개 중에서 A가 들어갈 한 군데를 결정해 준다. 51이죠. 51.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그럼 20까지. 자, 이렇게 될 거니까 계산해보면 이렇게 하면 100이니까 264가지. 264가지. 답은 264가지.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거점을 정해가지고 그 거점별로 각각 경로를 구한 다음에 분류했으니까 더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이거 봤으니까 지웁니다. 여사건을 써도 되죠. 여사건을. 자, 일단 전체 가지수 중에서 A에서 P를 거치지 않고 Q로 간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이 가지수는 일단 여기에서만 부분적인 여사건을 쓰면 되잖아요. 그럼 전체에서 뭘 빼면 되냐면 A에서 P를 거쳐서 Q로 간 다음에 B로 가는 가지수, A에서 P를 거쳐서 Q로 간 다음에 B로 가는 가지수를 빼내면 남는 거 안에는 A에서 P 안 거치고 Q로 간 다음에 B로 가는 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A에서 Q로 갈 동안만에 부분적인 여사건을 쓰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Q에서 B까지 가는 건 똑같으니까요. 되지? 자,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8, 5. 그러면 13이니까 전체는 13 중에서 세로로 가는 거 5개를 결정해주면 가로로 가는 건 알아서 기어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걸 계산해보면 5팩토리얼 120이잖아요. 그러면 120이랑 이거 날리면 자, 이거는 13에다가 99가요?
구상 27 2 올라가고 이런 거 맞니? 이렇게 되네. 그러면 1287가지가 나오네요. 1287가지. 아니지. 지금 말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잘못 구했네. 여기서의 전체는 그게 아니지. 여기서의 전체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지. 멍청아, 똥멍청아. 이게 아니죠. 여기서의 전체는 큰일 나겠습니다. A에서 그냥 Q를 거쳐서 B로 가는 요거에서 요걸 전체로 봐야죠. A에서 Q로 가는 요 상황 안에 P를 거쳐서 가는 놈도 있을 거고 P를 거치지 않고 가는 놈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A에서 Q까지 아무 제한 조건 없이 간 다음에 Q에서 B까지 가는 걸 전체로 봐야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안에서 A에서 B 거쳐서 Q 거쳐서 B 가는 걸 빼내면 남는 거 안에는 A에서 P 안 거치고 Q로 간 다음에 B로 가는 게 남겠죠. 이거 생각을 잘해야 된다.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전체를 A에서 Q까지 아무 제한 조건 없이 간 다음에 Q에서 B까지 가는 놈을 전체로 봐야죠. 그 전체에서 A에서 P를 거치고 Q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거를 분류를 하면 A에서 P 거치고 가는 방법이 있고 A에서 B 안 거치고 가는 방법으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거죠. 요 부분을.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요 경우에서 요 경우를 빼면 요 경우가 남아있을 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큰일 날 뻔했어요. 다시 A에서 Q로 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900 나누기 400, 500 해도 되지만 94죠. 94. 이거는 9876 4팩토리알 24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18에다가 7 8에 56 올라가고 7에는 7 126에다가 곱하기 여기서까지는 아까 4였잖아요. 여러분 4를 곱하면 126에다 4 곱하면 2 올라가고 4, 2, 8, 11을 504가지가 나오네요. 504가지. 좋습니다. 이게 이제 504가지가 나왔고 거기서 A에서 P까지 간 다음에 P를 반드시 거쳐가니까 요거죠. 그러면 두 칸이니까 4C 6가지로 바로 쓰겠습니다. 다시 P에서 Q까지 가요. 요만큼 박스를 가야죠. 3칸, 2칸이니까 52라고 보겠습니다. 10가지. 그리고 Q에서 B까지 가는 거는 4가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요거는 얼마냐면 240까지네. 240까지. 따라서 504에서 240까지를 빼면 4가 되고 6이 되고 264가지다.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겠네. 자, 요거 진짜 생각을 좀 잘해야 됩니다. 요거는 여사학들이 사실은 상당히 머릿속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생각을 잘해야 돼. 자, 그 다음 마지막 방법은 자, 여기 이제 만약에 안 떠오른다 그러면 최후의 보루를 써야 되고 자, 여기가 이제 공사 중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의 법칙이라는 걸 쓰면 되잖아요. 자, 일단 제한 조건이 일단 여기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데 여기를 통과 못한다. 이게 제한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4가지라고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지? 자, 요거 1111 방법을 쓰겠다면 안 되면 이거라고 써야지. 자, 가봅니다. 요거는 2, 3, 4, 5 이렇게 여기만 조심해서 쓰면 돼. 참고하게 3이고요. 요거는 4고 요거는 4가 그대로 갈 거고요. 여기는 9가 될 거고 요거는 4가 그대로 올라가고요. 요거는 8이 될 거고 요거는 17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5가 되고 요거는 9가 되고 17이 되고 34가 되고 6이 되고요. 요거는 15가 되고 요거는 두 개 더하면 얼마야? 32 요거는 두 개 더하면 66 되죠. 66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66가지고 여기서까지 가는 게 4가지였기 때문에 66에다가 4를 곱하면 되는 거죠. 이걸로 보고 264가지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자, 선생님이 소수령 대비해서 첫 번째 거점 나누기 방법도 보여드렸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여사건 생각을 잘해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안 되면 이 방법이라도 써야 된다. 3가지 다 알려드렸어요. 빠뜨림 없이 다 했으니까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예제, 유제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레벨 1, 2, 3 가는데 이거는 뭐 문제가 수가 좀 꽤 됩니다. 그지? 그래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 따로따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